여기는 뭐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린 뭐 철학 시간은 아니니까 여기서 수학에서 말하는 거 아주 심플합니다. 정말 너무 심플해. P면 Q이고 Q면 R이다 라고 해볼게. 그럼 P면 R인 거 맞겠지? P면 Q고 Q면 R이면 P면 R인 거죠. 이걸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국어 시간이나 뭐 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기호로만 살펴볼 거예요. 기호로만 살펴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P면 Q이다 라고 하면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Q이면 R이다 라고 하면 포함관계가 이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P는 Q에 포함이 돼야 되고 다시 Q는 R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P는 R에 포함이 돼야겠지. P가 R에 포함이 되면 화살표는 이렇게 나가야 되겠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여기는 그냥 쭉 이어주시면 돼. 1번부터 볼게. P면 not Q다. 지금 가운데 화살표 두 줄 같지? 두 줄 갔으면 참일 때 두 줄 긋는다라고 했죠. 그럼 1번부터 보면 P면 not Q이다가 참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not R이면 Q다라고 했어요. 이제 앞에서 배웠던 대우를 자유자세로 쓰시면 돼. 얘가 참이면 이놈의 대우도 참이겠죠. 맞습니까? 이놈의 대우를 써보면 이거 부정해서 앞으로 이거 부정해서 뒤로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1번. 그러면 P면 not Q이고 not Q이면 R이니까 결국은 P면 R이다 증명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P면 R이다는 증명이 가능하지만 not R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1번은 틀렸고 자, 2번은 P면 not Q이다. 얘가 참이라고 했고 R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 이놈의 대우를 써보면 not Q이면 not R이겠죠. 그럼 한 번에 이어볼게. P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R이니까 P면 not R이다. 맞겠죠?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헷갈리니까 이쪽에다 볼게. 자, 3번. 3번을 보면 Q이면 not P래요. Q이면 not P. 그 다음에 not Q이면 R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이제 멍하니 한번 살펴보시면 이번에는 이놈의 대우를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놈의 대우를 쓰면 이어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부정해서 앞으로, 이거 부정해서 뒤로. 맞죠? 그럼 P면 not Q이고 not Q이면 R이니까 P면 R이다가 참이겠죠. 자, P면 R이다가 참인데 지금 마지막에 보면 not P면 R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알 수가 없지. 참인지 거짓인지. 3번은 이런 식으로 틀렸고요. 자, 4번도 마찬가지겠죠. P면 Q이다. 그 다음에 not R이면 not Q이다. 그럼 이걸 대우명제를 쓰면 Q이면 R이다죠. 그러면 P면 Q고 Q면 R이니까 P면 R이겠지. 똑같죠. 1, 2, 3, 4, 5번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틀렸죠. not P가 R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5번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2번만 맞겠지. 2번만 맞겠고. 자, 22-7번이 참 길다. 길어. 이게 뭐 국어 시험에도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어 시간에도 여러분들 명제 다시 배울 겁니다. 자,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한다.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조건이 4개 나옵니다. 제비가 돌아온다. 날씨가 춥지 않다. 봄이 온다. 꽃이 핀다. 지금 4개 나오죠? 각각을 제가 PQRS라고 할게. 날씨가 춥지 않은 걸 P, 제비가 돌아온다를 Q,
봄이 온다를 R, 꽃이 핀다를 S라고 할게. 근데 이 두 개의 명제로부터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를 얻어내고 싶대. 얘가 참이라는 결론. 그럼 얘를 제가 약속한 기호로 표현하면 봄이 오면은 R이죠. 제비가 돌아온다는 Q라고 뒀습니다. 자, R이면 Q이다가 필요하죠, 지금. 맞습니까? 지금 조건을 보면 이제 문장을 날씨가 춥지 않은 걸 P, 제비가 돌아오는 걸 Q. 이건 주어졌어, 두 개는. 봄이 오면 R, 꽃이 핀다는 S. 근데 내가 얻어야 되는 건 R이면 Q이다가 필요해요. 얘랑 얘를 이어줘야겠죠. 그럼 R이면 Q이다를 이어줄 수 있으려면 제가 볼 때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R이면 지금 S이고 P면 Q인데 요게 있다면 R이면 Q임이 완성되는 거지. 맞죠? 저 명제 말고 이 명제만 추가된다면 R이면 Q이다가 참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S이면 P이다가 뭐냐? S는 뭐였냐면 꽃이 핀다. 꽃이 피면 P는 뭐였냐면 날씨가 춥지 않다. 이게 참이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게 맞겠죠.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 맞습니까? 이거 없지? 없으면 뭘 찾아야 될까 이놈의? 대우.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래매. 대우면 이거 부정해서 앞으로 날씨가 추우면 이거 부정해서 뒤로 꽃이 피지 않는다. 얘가 있어도 맞겠죠. 자, 그럼 얘가 보기에 있나 보면 5번에 있죠. 5번에. 맞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이제 문장 구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수학 시간이니까 그냥 조건 등을 PQRS라고 두고 나열해 보시고 필요한 화살표를 찾고 그 화살표에 대응되는 문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제일 중요한 조건. 자, 앞에서 이제 여태까지 살펴본 게 보통 수학 시간에 다루는 건 조건 두 개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했죠. 조건 둘로 이루어진 명제를 주로 다룬다라고 했는데 그 조건도 이제 명칭을 세분화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 맞나 한번 봅시다. 사람이면 동물이다. 맞습니까? 맞죠? 사람은 동물 안에 들어가잖아.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조건이 두 개가 나왔어요. 사람이라는 조건, P라고 합시다. 동물이라는 조건, 그리고 내가 지금 확인했더니 P면 Q이다가 참인 거죠. 참인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 전체 문장이 참이 되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한데 사람이면 무조건 동물이죠. 동물이 다 사람이니? 그건 아니지. 이 전체 문장이 참이 되기에 확실한 조건은 이 조건입니다.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지. 맞습니까? 사람이면 당연히 사람이고 동물도 되죠. 근데 동물이다 라는 조건은 이 조건은 만족하지만 동물이 다 사람입니까? 이건 만족이 안 되죠. 그럼 둘은 엄연히 이 문장에서 위치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 반장, 부반장 뭐 그냥 학생 좀 다르잖아.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같은 조건이지만 얘랑은 조금 위치가 다른 조건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잡을 거야. 자, 사람이면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죠. 당연히 동물도 되니까.
그럼 이 문장 전체를 참이되게 충분한 조건이지 이건. 충분한 조건. 그래서 이걸 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많이 실생활에서도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많이 쓸 거야. 그리고 지문에서도 많이 볼 겁니다. 자, 충분 조건이라는 건 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에요. 사람이면 당연히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됩니다. 근데 얘는 조건은 조건인데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아? 동물이라고 해서 사람이라는 확실한 보장은 없죠. 그냥 단지 필요만 한 조건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문장으로 예시를 들면 잘 이해가 안 될까 봐 계속 예시를 들고 있는데, 자, x가 1이면 x제곱은 1인 거 맞죠? 만약에 x가 1이면 이 조건도 참이고 이 조건도 참이지. 이 문장 전체를 참이 되게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근데 x제곱이 1이라고 해서 x가 반드시 1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을 다 참이 되게 하는 이런 조건은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위에랑 똑같이 이런 경우를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 실제 외울 때는 이건 지금 제가 문장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수학 시간에는 기호만 막 나열이 될 거 아니야. P, Q, R, S 이렇게 나열될 테니까 이게 참이다라고 하면 그냥 기억하기를 이 돈이 좀 많고 여유가 있어야 나눠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으면 나눠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화살표를 나눠줄 수 있는 애가 충분 조건이에요. P는 충분 조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좀 불쌍한 애야. 뭔가 받아야 돼. 필요한 애. 화살표를 받는 애를 필요 조건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근데 수학 시간에는 이제 정확하게 명칭을 약속을 해야 되니까 나는 PQ를 썼지만 RS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름이 정확해야 돼요. 그럼 P는 이 명제에서 충분 조건은 맞아. 충분 조건은 맞는데 수학 시간에는 정확하게는 뭐라고 할 거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할 거예요. 줄여서 보통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줄여서. 정확하게는 이거 다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Q도 마찬가지. Q는 지금 화살표 받는 애야. 불쌍한 애야. 필요 조건. 도움을 받는 게 꼭 불쌍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필요한 애야. 필요 조건. 근데 무슨 필요 조건이냐? P이기 위한 근데 이건 국어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x제곱이 1이라는 건 x가 1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일 뿐이지 충족은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으니까 단지 필요한 무언가다 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이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필요 조건입니다. 열심히 한다라고 다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없죠. 하지만 수능 만점은 충분 조건이겠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너무 냉정한가? 아무튼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란다. 그게 참 새드 버 트루지. 슬프지만 사실이야.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좌절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하다가 좀 안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삶의 태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맡은 걸 끝까지 완수하는 능력. 제가 볼 땐 그래요.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주위에서 뭐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게 돈이 됐던 사회적 지위가 됐던 근데 정말 공통점이 있어. 학교 다닐 때 특출나게 공부를 잘했거나 이런 학생들이 돈을 잘 번 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 제 나이쯤 돼보면 오히려 뭐 쓸데없어 보이는 것도 끝까지 하는 애들 있지. 어떻게 보면 오타쿠 기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맡은 바 군인으로 따지면 너 저거 해 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임무의 완수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학력도 결국은 필요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착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 행복하거나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지 공부를 잘한다고 나 연봉 10억 주셈 뭐 이딴 건 말이 안 돼.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니까. 자, 이게 지금 휘황찬란한 기호로 나왔는데 연습 한번 해볼게. 이게 참이래. R은 무슨 조건? 충분 조건. 화살표 나가잖아. 뭐이기 위한? S이기 위한 충분 조건. S는 화살표 봤잖아. 필요 조건.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PQRS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화살표만 나올 거거든. 수학 시간이니까. 자, 바로바로 아시면 되겠고. 자꾸 동치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아까도 썼지만 가장 간단한 예시로 합시다. 자, 이거 참입니까? 참이죠. 절대값 x가 0이면 x는 0인 거 맞습니다. 자, 이걸 p라고 하면 그럼 p면 q이다가 지금 참인 거죠. 근데 반대도 참 됩니까? x가 0이면 x, 절대값 x 0. 반대도 참이 되지. 둘 다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최소한의 상식으로 이 명칭을 짓는다라고 하면 P는 여기서는 충분 조건이고 아래서는 필요 조건이죠.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그냥 필요 충분 조건. 화살표가 양쪽 방향으로 나가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고 필요 충분 조건의 특징은 진리집합이 완벽히 똑같습니다. 이놈의 진리집합은 0 하나죠. 이놈의 진리집합은 0 하나지. 진리집합이 정확히 같다. 서로. 자, 진리집합이 같다가 되겠고 우리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이제 한자 표현으로 동치라는 말도 많이 써요. 동치. 나중에 학교 가시면 뭐 교사분 중에 동치라고 하면 그냥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게 뭐 여기도 나왔죠. 자, 됐습니까? 2는 되게 좋아하네. 역과 대우는 모두 참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면 당연히 참인 게 P면 Q도 참, 이명제 역도 참이니까 모두 참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 두 조건이 그냥 같은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면. 자, 됐죠? 여러분들 혹시 넷플릭스 같은 거 봅니까? 혹시 피지컬 100이라고 보신 분 있어? 안 봤나? 운동 잘하시는 분들 나와서 하는데 거기 이번에 뭐 되게 무거운 막 이만한 공을 들고 미션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체격이 크신 분들이 저는 그걸 공을 드는 걸 보고 50kg가 넘어 보이길래 한 10분 들 줄 알았거든. 근데 2시간 14분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보고 저 아내랑 그거 보면서 우리도 손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했어. 한 2분 하다 포기했어. 니네 해봐. 2분 동안 이거 들고 있기도 힘들더라고. 아니 그걸 2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건지. 윤성빈 그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는 굉장히 피지컬이 압도적이더라. 뭐 거의 NFL 선수인 줄. 서전트도 좋고 러닝 점프 빼고는 뭐 다 S급이던데. 체대 가면 그냥 특급 나오겠더라. 근데 그 양반 군대를 갔다 왔나? 아, 메달리스트구나. 아, 메달리스트 면제네. 요즘 1년 6개월이더라고. 병장 월급 100만 원 주더라고. 제가 군 생활할 때 병장 때 월급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12,000원 받았어. 12,000원 받았는데 엊그제 조교가 나왔는데 선생님 요즘 100만 원 이제 앞으로 100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 진짜. 저 때는 2등병 때 8,000원 받고 이제 보너스 달에는 한 9,000원인가 받고 그랬거든.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 쓰레기 대우를 받았는데 12,000원. 저는 노예 이거 왜 주는지 모르겠어. 놀리는 것도 아니고 12,000원 그냥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12,000원 받았고 저는 해군 나와서 배를 타면 함정수당이 나오는데 함정수당이 더 많이 나왔어요. 함정수당이 2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배에 근무하면 그래서 장교랑 부사관들이 좀 최고였습니다. 우린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뭐 과자 같은 거 사주면 막 바보같이 강아지도 아니고 막 과자 막 날라가서 받고. 근데 뭐 그런 시절도 있고 저는 2년 4개월 군 생활했는데 1년 6개월로 줄었다는 거 보고 좀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정은이 형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정신병자라서 걔가 어제도 또 발사체를 쏘셨던데 아니 그거 가지고 좀 옥수수 죽이라도 좀 사 먹이던가. 다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데 진짜 정신병자야 걔는. 그냥 가둬놓고 연락에 맞아야 돼요. 그런 애들은 답이 없어. 제가 비폭력주의자긴 하지만 그런 애들은 답이 없습니다. 자, 135페이지를 보면 자 이제 유형 3개만 상쾌하게 하면 일요일 나도 퇴근해야지. 자, PQRS가 나왔는데 이제 이 문장을 보고 바로 화살표를 치시면 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화살표 해볼게. P가 결국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한 화살표가 나가야 되죠. 이거 하나 주어진 거고 두 번째 이번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했어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R한테 화살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받아야 되죠 또. 그 다음에 왜 다 필요 조건이야 불쾌하게.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퍼즐 맞히듯이 이 명제들의 연관관계를 그림을 그려내시면 돼. 자, 일단 얘네 둘을 봤을 때는 별로 뭐 없어. P면 Q고 R이면 Q래. 근데 어디 이거? 왜? 나 이거 쓴 거야 지금 이거. 박스 쳐진 거 쓴 게 아니고 이거 쓴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하나로 이어볼게. S면 R이죠 지금. 근데 R이면 Q랬어요.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가 S는 반대로 썼어. S는 필요 조건이죠. 화살표 받아야겠네. 이렇게 되지. 그러면 Q이면 S입니다.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죠? 다시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냐? 삼각형 모양. S면 R이고 R이면 Q고 Q면 S고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 P는 어떻게 돼 있어요? P는 Q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맨 앞에 거. 자, 그럼 그림이 좀 불쾌하게 그려졌으니 P면 Q이고 Q이면 S고 S면 R이고 R이면 Q.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 기억부터. P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자, 그럼 P랑 S를 봤을 때 P가 충분하네, 맞지? 화살표 이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니은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지금 여기서 짠짠짠 가다가 P이면 Q, Q면 S, S면 R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R은 화살표 받았지?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은 Q랑 S는 필요 충분 조건이냐라고 했는데 지금 Q이면 S이다도 맞고 이게 한 바퀴 돌아서 S면 다시 Q이다도 맞는 거죠. 화살표가 양쪽으로 다 성립하면 정확히 같은 조건, 즉 필요 충분 조건인 거 맞죠? 올참입니다. 올참. 자, 됐죠?
자, 22- 이제 9번. XYZ가 복소수이고 아주 특별한데 갑자기 복소수의 조건이 복소수고 XYZ가 집합 ABC가 집합일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가 있는데 조건을 물어볼 때는 첫 번째는 화살표의 방향으로 조건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으로 구한다라는 게 참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 화살표 방향이 자연스러운지 이쪽에서 이쪽이 자연스러운지 발레가 없이 이쪽에서 이쪽이 자연스러운지 파악해야 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니 선생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다 하면 안 돼요? 그냥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훨씬 더 눈에 잘 보이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둘의 합이랑 곱이 실수인 XY의 집합을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어렵지 않아. 원소를 나열하기도 어렵고 조건 제시법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요. 그냥 문제의 조건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진리집합 표현할 수 있습니다. x 곱하기 y가 0이래. 그럼 x가 0 또는 y가 0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정확히 이 표현은 둘 다 꼭 0일 필요는 없습니다. x가 0 또는 y가 0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1번은 제가 화살표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집합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x, y, z 0 맞습니까? 맞지? 이쪽은 맞습니다. 자, 그럼 반대도 만나볼게. x, y, z가 0이면 x, y가 꼭 0입니까? 그건 아니죠. 머릿속에 벌써 떠오르지 않아? z가 0인 순간 그게 발레지. 하나라도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쪽은 참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럼 화살표가 이쪽만 참이니까 P면 Q이다만 참이니까 P가 화살표 내보낸 거지. P는 충분 조건. 맞아요? 그럼 P는 조건 Q이기 위한 1번 답은 자, 충분 조건이 되겠고 자, 두 번째 좀 지울게. 둘의 합, 둘의 곱이 실수이면 둘 다 실수입니까?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 시험범일 텐데 어떤 두 복소수의 합과 곱이 실수면 둘 다 실수야? 아니죠. 복소수 시간에 혈례복소수 배우지 않았습니까? x가 1 플러스 i고 y가 1 마이너스 i면 둘 더하면 실수가 나오고 둘 곱해도 실수가 나오지만 둘 다 실수 아니지. 이런 예시를 여러분들이 켤레복소수를 배웠으니까 하나라도 찾아볼 수 있으니 이런 건 틀렸습니다. 맞죠? 발레 찾는 건 어쩔 수 없이 요령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면서 이건 참일까요? XY가 실수면 둘의 합이나 곱도 실수다. 이건 확실히 참이지. 뭐 생각해볼 여지가 없이 참입니다. 자, 그러면 P면 Q이다는 안 되는데 Q이면 P이다는 되니까 P는 화살표 받았죠.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이지. 여기는 그냥 필요 조건만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써있죠.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했으니까 조건의 명칭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다 화살표 방향으로 하고 있죠. 제가 집합으로 알아보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A가 B, C 교집합과 다시 교집합을 했을 때 A에 들어간 A가 나온다라는 건 이건 항상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라고 했죠. 집합이. 자, B랑 C의 교집합이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죠. 근데 얘랑
A랑 교집합을 구했는데 그대로 A가 나왔대. 그럼 A가 이 안에 쏙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요런 포함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요런 포함 상태. 맞습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B랑 C랑 교집합이 없으면요 저희 글러 먹었지. 교집합이 있어야 되고 걔랑 A랑 다시 공통인 부분을 구했을 때 A가 나와야만 하니까 가장 노멀한 일반적인 그림 상태를 그린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디귿은 쪽 3번은 좀 실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려지면 셋 다 합집합하면 그게 BC의 합집합과 같은 거 맞습니까? 맞지 않아? 맞지? A는 무조건 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ABC 합집합은 결국 BC 합집합이랑 같죠. 이쪽은 맞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맞나라고 해보면 반대의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쪽을 보면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B, C, A 합집합하면 B와 C의 합집합이 맞지. 맞지만 이거 만족 안 되죠. A가 이 안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얼마든지 이런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P는 이쪽으로만 나가니까 충분 조건이죠. 자, 이거 이해 됐습니까? 바로 밑에 거 이건 네 문제 한번 다 풀어보세요. 무슨 조건인지. 유제 22-9번. 자, 순서대로 답 나왔습니까? 일단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충, 충분 조건 나왔습니까? 혹시 애매한 문제 있습니까? 없나? 어우, 왜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니? 태양光맞았어. 어우. 전면엔 빔이고 측면엔 햇볕이고 이 빔 안시가 지금 4,500 안시가 넘는 거라서 이거 정면으로 맞으면 순간 별이 번쩍번쩍해요. 제가 이 근접으로 쏘는 빔을 사고 싶어도 이 강의실이 너무 밝은 편이라 답이 없더라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저 시계가 고장났구나. 난 한참 수업을 했는데 5시길래 5시 아니죠 지금? 고장났네. 네.
자, 22-10번에 보면 x가 실수일 때 다음에서 조건 q는 p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라고 했는데 왜 주었을까? 방금 화살표가 1번이었고 진리집합에 포함관계 하나 있었죠. 포함관계라는 건 간단합니다. 진리집합을 구해봤을 때 이렇게 포함이 되면 조건으로 봤을 때는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야 되지. 맞습니까? 그럼 나는 포함 관계만 알 수 있다면 그 화살표 방향을 알 수가 있고 화살표 방향을 알 수 있다면 이 그림에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다라는 거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게 대표적인 예시인데 당연히 여러분들 2차 부등식은 다 여기까지 다 배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조건 P는 확인만 해보자. 이거 해 범위 어떻게 됩니까? 너무 쉬워서 그러는 건가? 이 범위 아닙니까? 사이 범위죠. 인수분해하고. 자, 그 다음에 Q는 저거 인수분해 하시면 자, 이건 사이 범위가 아니라 바깥쪽 범위죠.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거나 이제 잘 봐. 뭐 한 번만 보시면 여러분들 수준이면 충분히 다 될 겁니다. P는 이거죠. 이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실수가 다 P를 만족합니다. P의 진리집합이에요. 진리집합의 원소예요. 자, 이게 P가 되겠고 Q는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거나니까 P가 Q에 다 들어가 있지. P가 Q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P가 Q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P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고 P는 화살표 줬으니까 충분 조건이고 Q는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이죠, 지금. 맞습니까? 오타 발견. 이거 바뀌었어. 여러분들 책에는 PQ 돼 있죠? QP라고 돼 있어? 아이, PQ로 바꾸셔. 갑자기 쓸데없이 QP로 돼 있니? PQ가 맞고, 자, 그럼 P는 충분 조건이죠. 자, 그 다음이 2번. 2번도 그대로 아주 평화로운 부등식이니까 제가 구해볼게요. 얘는 0 초과 4 미만이 되겠고 Q는 1 초과 3 미만이 되겠죠. 이번엔 둘 다 사이범위지. 그럼 P는 0 초과 4 미만이니까 여기 속하는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P의 원소고 Q는 1 초과 3 미만입니다. 그럼 이번엔 Q가 P에 포함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Q이면 P다가 참이 될 테니까 P가 화살표를 받았지 이번엔. 받았으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는 뭐 쉬워 보일 것 같고 연습 문제에서 제가 하나 정도만 도와드릴게요. 22-3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3번. 자꾸 떨어지네.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명제가 3일 때 분필이 어디 갔을까? 자, 3일 때 3이면 이거면 이거다가 참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절대값 부등식 다 푸는 거 배우셨을 거야. 일단 A는 양수라고 그랬고 절대값 풀어내고 이 사이 범위 그 다음에 다 2씩 더해 주시면 이거이면 얘가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화살표 방향이라기보다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명제가 참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이거면 이거다가 참이어야 되니까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겠지. 그럼 포함관계가 저렇게 되게 그림을 그려. 이쪽 범위 안에 2-a랑 2+a가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두 점의 특징은 얘는 2에서 a만큼 더한 거고 얘는 2에서 a만큼 뺀 거니까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놓일 수밖에 없죠. 여기 어딘가 2면 이 정도가 어딘가 0일 거고 이 정도 있을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이 범위가 이 안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그림 상태가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부등식을 제가 굳이 두 개를 작성하면 2+a는 5보다 부등식 작성할 때는 아마 배우셨겠지만 부등호를 먼저 작성하고 등호를 생각하셔야 돼요. 2+a는 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아도 되는지 확인. 같아도 됩니까? 같아도 포함한다라고 하지. 둘 다 뚫려 있잖아. 이고 2-a는 얘보다 커야 되죠. 커야 되는데 이게 설령 둘이 정확히 똑같다라고 해도 포함된다라고 하지. 같으니까 등호 추가. 자, 그럼 a는 3 이하여야 되고 여기서 a는 이거 넘기면 6 이하여야 되겠지.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죠, 지금. 자, 그럼 스몰 a의 최대값은 3이지. 등호 들어가도 되니까 2라고 고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자, 일단 다음 시간까지 당연히 과제는 22단원 연습 문제까지고 뭐 교재를 풀다가 오타가 있어 보인다 혹은 오답인 것 같다라고 하면 연락을 해주세요. 저희 톡으로. 네. 일요일 수고들 많으셨고